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팩토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기본 B의 11회차 수업이에요. 11회차 수업에서는 문제 해결력 영역 중에서 문제 이해하기와 직접 해보기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68페이지와 6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원리탐구 1. 알맞은 내용 찾기.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찾을 수 있대요. 상자 안에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구니 안에 사과 2개, 배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맞는 알맞은 그림을 찾아볼까요? 첫째, 바구니 안에 사과와 배가 각각 몇 개 들어 있나요? 사과는 2개, 배도 2개. 그럼 이 그림은 알맞은 그림일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배가 세개가 아니에요. 이번엔 두 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사과와 배가 각각 몇 개 있나요? 사과는 세개, 배도 세개. 그럼 이 그림은 알맞은 그림일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사과가 2개여야 하는데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번엔 세 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바구니 안에 사과와 배가 각각 몇 개 있나요? 사과는 2개, 배는 3개. 문장에 맞는 알맞은 그림일까요? 맞아요. 사과와 배가 문장에 맞게 알맞게 그려져 있네요. 이번에는 확인 1번을 통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도 찾아 넣어 볼까요? 확인 1. 글을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릇 위에 쿠키가 7개 놓여 있습니다. 쿠키를 언니가 2개 먹고 나는 1개 먹었습니다. 아래 문장을 읽어보면서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쿠키가 모두 네모개 있습니다. 친구들, 글 속에서 알맞은 숫자의 동그라미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릇 위에 쿠키 7개가 놓여 있었다고 하니까 쿠키는 모두 맞아요. 바로 7개가 되겠네요. 7개 써볼까요? 두 번째, 나는 쿠키를 몇 개 먹었습니다. 친구들, 나는 쿠키를 몇 개 먹었대요? 역시 글 속에서 내가 쿠키를 몇 개 먹었는지 알맞은 숫자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그라미. 찾았나요? 좋아요. 몇 개죠? 맞아요. 바로 1개죠. 1개. 세 번째 문장도 함께 읽어볼까요? 언니는 쿠키를 몇 개 먹었습니다. 친구들, 언니는 쿠키를 몇 개 먹었대요? 역시 글 속에서 알맞은 숫자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찾았나요? 맞아요. 몇 개 먹었죠? 그렇죠. 2개 먹었으니까 네모안의 숫자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숫자들을 먼저 동그라미 해보고 문장을 읽어보며 상황에 맞는 숫자들을 찾아보니까 훨씬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옆 페이지에 있는 원리탐구 2, 문장 완성하기도 함께 해볼까요? 그림을 보며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볼까요? 왼쪽에 파란색 구슬과 노란색 구슬이 있네요. 파란색 구슬은 몇 개일까요? 함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예요. 노란색 구슬은 하나, 둘, 셋. 바로 3개 있네요. 그럼 구슬은 모두 몇 개일까요? 여기서 모두라는 말은 파란색 구슬과 노란색 구슬을 모두 합한 것, 합친 것을 바로 이야기해요. 그럼 파란색 구슬은 5개, 노란색 구슬은 3개니까 5 더하기 3은 맞아요. 바로 8. 그래서 8개겠네요. 우리 확인 1번을 통해 그림을 보며 문장 완성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확인 1.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강아지들이 공원에서 마구마구 뛰어놀고 있네요. 우리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네모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공원에 강아지가 네모 마리 있습니다. 공원의 강아지의 수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우리 함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네모안의 수는 맞아요. 바로 아홉. 9가 되겠네요. 9. 두 번째 문장을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중에서 강아지 네모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들, 그림 속에서 울타리 밖에 있는 강아지는 몇 마리일까요? 이것도 함께 세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몇 마리죠? 맞아요. 바로 네 마리겠네요. 자, 그 아래 문장도 함께 읽어볼까요? 남은 강아지는 네모 마리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남은 강아지라는 건 어디에 있는 강아지를 뜻할까요? 맞아요.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강아지를 뜻하겠네요. 그럼 울타리 안에는 강아지 몇 마리가 있는지 함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다섯. 오네요. 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 있는 문장 속 상황을 생각해서 다양한 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공원에 있는 강아지의 수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공원에 있는 강아지의 수는 울타리 밖에 있는 강아지의 수와 울타리 안에 있는 강아지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되겠네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맞아요. 4 더하기 5는 9와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친구들, 이번에는 울타리 밖으로 나간 강아지의 수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울타리 밖으로 나간 강아지는 네 마리니까 공원에 있는 강아지의 수에서 누구를 빼면 좋을까요? 맞아요. 남아있는 강아지의 수를 빼면 바로 울타리 밖에 나온 강아지의 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9 빼기 5는 4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세 번째. 남아있는 강아지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원에 있는 강아지의 수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간 강아지의 수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9 빼기 4는 5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친구들, 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다양한 식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어때요? 정말 재밌죠?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 함께 해결해 볼까요?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문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이 페이지도 원리탐구 1과 2와 마찬가지로 알맞은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문제를 읽고, 둘째, 문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어진 물음에 답해보면 되겠네요. 글을 먼저 읽어볼까요? 공원에서 강아지 3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고양이 4마리가 더 놀러 왔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아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볼까요? 1번. 공원에서 강아지 몇 마리가 놀고 있습니까? 친구들, 글 속에서 강아지 몇 마리가 놀고 있대요? 맞아요. 바로 3마리가 놀고 있대요. 그럼 3마리니까 바로 3번이겠네요. 3 써볼까요? 2번도 함께 읽어볼까요? 공원에 있는 고양이는 몇 마리입니까? 친구들, 글 속에서 고양이가 몇 마리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몇 마리인가요? 맞아요. 바로 네 마리네요. 2번 써볼까요? 3번. 공원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친구들, 공원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수를 구하려면 더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더해야겠네요.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강아지는 3마리 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3. 그런데 고양이 4마리가 더 놀러 왔대요. 그러면 더하기 4. 3 더하기 4는 몇일까요? 맞아요. 바로 7이에요. 그러니까 7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찾았다. 그럼 강아지와 고양이의 수는 모두 몇 마리예요? 맞아요. 바로 7마리. 4번이 되겠네요. 써볼까요? 71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인 대표 문제 함께 살펴볼게요. 주어진 수를 네모 안에 알맞게 써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문장 완성하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주어진 수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요. 둘째, 문장을 읽으며 주어진 수를 넣고요. 셋째, 수를 넣은 문장을 다시 읽어보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먼저 문장을 읽어보며 주어진 수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주머니에 굿을 4모개가 들어 있습니다. 굿을 4모개를 더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구슬이 모두 4모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여기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머니에 구슬이 모두 4모개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처음 넣은 구슬의 수와 더 넣은 구슬의 수를 합한 수가 되겠네요. 그럼 네모안의 수는 가장 큰 수가 될까요? 가장 작은 수가 될까요? 맞아요. 바로 가장 큰 수가 돼요. 그럼 9, 3, 6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어떤 수인가요? 맞아요. 바로 9가 되겠네요. 9. 썼으니까 9는 지우고, 그럼 위에 있는 네모안의 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머니에 구슬 네모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모안의 수,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3이 되겠네요. 그러면 구슬 네모개를 더 넣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네모안의 수는 맞아요. 바로 6이 되겠네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처음 넣은 구슬은 3개, 더 넣은 구슬은 6개니까 더하기 6이 되겠네요. 3 더하기 6은 맞아요. 바로 9가 되겠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 넣은 구슬의 수를 6이라고 하고 더 넣은 구슬의 수를 3이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선생님이 이것을 또 식으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처음에 넣은 구슬의 수는 6이니까 6 더하기 더 넣은 구슬의 수는 3. 6 더하기 3은 몇이 되죠? 맞아요. 바로 9가 돼요. 친구들, 여기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더했어도 결과가 어떻나요? 맞아요. 같아요. 더한 순서는 달라도 결과는 같다. 이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73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원리탐구 1. 선입기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선을 그어 다르게 옷을 입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친구가 옷을 입으려고 해요. 위도
두 벌과 아래옷 두 벌 중에서 고를 수 있죠. 어떤 윗옷과 어떤 아래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한 번씩 다 입어볼 수 있는 방법을 선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볼까요? 먼저 파란색 스웨터와 입을 수 있는 바지는 오렌지색 바지, 그리고 반바지가 있네요. 이번엔 보라색 티셔츠와 입을 수 있는 바지는 주황색 긴 바지와 파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친구들, 서로 다르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바로 네 가지가 되겠네요. 확인 1번을 통해 좀 더 연습해 볼까요? 확인 1. 음식 한 개와 음료수 한 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선을 그어 구해 보세요. 온라인 활동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온라인 활동지 없이 같이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이번에는 친구가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햄버거와 치킨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콜라, 아이스 음료, 바나나 주스 중 하나를 마실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골라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 한 개와 음료수 한 개를 선으로 연결해 보면서 전부 찾아볼까요? 먼저 햄버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햄버거와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콜라. 햄버거와 먹을 수 있는 음료수.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아이스 음료도 있고, 또 햄버거와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맞아요. 바나나 주스도 있겠네요. 선으로 연결했나요? 이번엔 치킨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킨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콜라도 있고, 치킨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아이스 음료도 있고, 또 치킨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맞아요. 바나나 주스도 있네요. 그럼 햄버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3개. 치킨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료수도 3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3 더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맞아요. 바로 6가지가 되겠네요. 6가지 써볼까요? 원리탐구 수 배치하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배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면 정리할 때 로봇은 로봇 상자에, 자동차는 자동차 상자에 이렇게 자기 자리에 넣어주잖아요. 수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정해서 쏙쏙 넣어주는 게 바로 수를 배치하는 거예요. 아래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도형 안에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넣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했어요. 여기서 또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 나란히 붙어 있지 않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면서 도형 안에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숫자 친구들 1, 2, 3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 친구들은 너무너무 친해서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 싸우게 된대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칸마다 따로따로 들어가게 해줘야 해요. 이웃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 나란히 붙어 있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노란색 색칠된 칸에는 숫자 3이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1과 2가 이웃해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같은 숫자끼리는 너무 친해서 붙어 있으면 싸워요. 그래서 1과 2가 아닌 숫자 3이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2가 쓰여져 있네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바로 1과 3이 이웃해 있어요. 그럼 1과 3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로 2가 쓰여져 있는 거겠네요.
이번엔 세 번째 그림도 살펴볼게요. 연두색으로 색칠된 부분엔 숫자 1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2와 3이 이웃해 있으니까 2와 3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친하니까 싸워요. 그래서 같은 숫자가 아닌 1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나요? 친구들, 그럼 우리 확인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확인 1.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를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먼저 이 부분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 1이 찰싹 붙어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같은 숫자끼리 붙어 있으면 안 돼, 안 돼, 싸워요. 그럼 숫자 1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2가 들어가야겠네요. 2 써볼까요? 이번엔 이 부분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봤더니 어떤 숫자가 찰싹 붙어 있어요? 맞아요. 2가 찰싹 붙어 있어요. 같은 숫자끼리 붙어 있으면 싸워요. 안 돼, 안 돼. 그럼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맞아요. 바로 1이 들어가야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위에 선도 붙어 있고 옆에 선도 붙어 있어요. 찰싹. 누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숫자 2가 붙어 있어요. 그럼 숫자 2는 안 돼, 안 돼.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떤 숫자가 와야 되죠? 맞아요. 바로 1이 와야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와 옆에 선들이 찰싹 붙어 있어요. 어떤 숫자가 붙어 있을까요? 맞아요. 1이 붙어 있네요. 그럼 1은 올 수 없으니까 어떤 숫자가 와야 되죠? 맞아요. 바로 2가 와야 돼요.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확인 2.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빈 곳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친구들,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숫자가 붙어 있나요? 맞아요. 1과 2가 이웃해 있어요.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친구들, 같은 숫자끼리 붙어 있으면 싸워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3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선과 옆에 있는 선이 붙어 있어요. 찰싹 어떤 숫자가 붙어 있나요? 맞아요. 2와 3이 찰싹 붙어 있어요. 이웃해 있어요. 2와 3은 들어올 수 없어 하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올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1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은 어떤 숫자들이 찰싹 붙어 있나요? 맞아요. 바로 1과 3이 붙어 있어요. 이웃해 있어요.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올까요? 맞아요. 바로 2가 들어와야겠네요. 이 부분도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3과 1이 찰싹 붙어 있어요. 이웃해 있어요. 이웃하지 않도록 숫자를 넣어야 하니까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2를 넣을 수 있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엔 누가 이웃해 있나요? 맞아요. 바로 2와 3이 이웃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수는 네, 맞아요. 바로 1이 들어가겠네요. 대표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다르게 옷을 입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선을 그어 구해보세요.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선을 그어 다르게 옷을 입는 방법을 나타내요. 둘째, 그은 선의 개수를 세어 서로 다르게 옷을 입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림을 먼저 살펴볼까요? 윗옷은 어떤 티셔츠가 있나요? 노란색 티셔츠, 빨간색 스웨터, 파란색 후드티가 있어요.
아래 옷은 어떤 바지가 있나요? 주황색 바지, 보라색 바지, 파란색 바지가 있어요. 친구들, 우리 선을 긋기 전에 노란색 티셔츠와 어떤 바지들을 각각 입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란색 티셔츠는 주황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고, 또 노란색 티셔츠는 보라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고, 노란색 티셔츠는 파란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네요. 그럼 우리 이거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짝꿍하고 그을 수 있겠네요. 그었나요? 이번엔 빨간색 스웨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빨간색 스웨터는 어떤 바지들과 함께 입을 수 있을까요? 빨간색 스웨터는 주황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고, 빨간색 스웨터는 보라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고, 또 빨간색 스웨터는 파란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네요. 우리 이것도 선을 그어 볼까요? 이렇게 짝꿍. 선을 그었나요? 우리 그럼 파란색 후드티도 생각해 볼까요? 파란색 후드티는 어떤 바지와 입을 수 있나요? 파란색 후드티는 주황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고, 또 파란색 후드티는 보라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고, 또 파란색 후드티는 파란색 바지와도 입을 수 있네요. 우리 이것도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연결. 연결했나요? 친구들, 서로 다르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노란색 티셔츠와 입을 수 있는 바지는 3개. 빨간색 스웨터와 입을 수 있는 바지도 3개. 파란색 후드티와 입을 수 있는 바지도 3개.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그래서 9가지가 되겠네요. 9가지 써볼까요? 친구들,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대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도형 안에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여기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 우리 뭐라 그랬죠? 맞아요. 옆에 찰싹 나란히 붙어 있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이 문제 먼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어느 부분부터 숫자를 채워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봐요. 둘째, 나머지 빈칸에 숫자를 쓰면 좋겠네요. 친구들, 어떤 자리부터 숫자를 써 넣을 수 있을까요? 음, 선생님은 이 부분부터 숫자를 채워 넣을래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부분은 숫자 친구들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숫자를 쓰면 옆에 있는 칸들은 이 숫자를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분, 숫자 친구들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이 칸부터 숫자를 정해주면 다른 칸들도 쉽게 숫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숫자들이 이웃해 있나요? 맞아요. 1과 2가 찰싹 붙어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선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1과 2는 이웃해 있어요. 1과 2는 쓸 수 없으니까 어떤 숫자를 쓰면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3이 되겠네요. 3.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에는 1과 3이 붙어 있네요. 찰싹. 같은 숫자끼리 붙어 있으면 안 돼, 안 돼. 싸워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2가 들어갈 수 있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엔 어떤 두 숫자가 이웃해 있나요? 맞아요. 바로 2와 3이 이웃해 있어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숫자를 써야 하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1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엔 1과 2가 찰싹 붙어 있어요. 이웃해 있어요. 1과 2는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하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3이 들어갈 수 있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친구들이 먼저 한번 써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썼나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바로 3과 1이 이웃해 있으니까 2가 들어가야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은 맞아요. 2와 3이 이웃해 있어요. 찰싹 붙어 있으니까 2와 3은 안 돼, 안 돼. 그래서 1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한번 먼저 친구들이 써보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바로 3과 1이 이렇게 찰싹 붙어 있어요. 이웃해 있으니까 바로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엔 이 부분은 맞아요. 1과 2가 이웃해 있어요.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3이 들어가야겠네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해요. 우리는 92, 93페이지를 펼쳐볼게요. 크리에이티브 팩토. 3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도형 안에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써놓을 수 없는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했어요. 친구들, 없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이웃하지 않도록 이거 무슨 말이라고 했죠? 맞아요. 서로 옆에 찰싹 나란히 붙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가를 먼저 볼까요? 가를 보니까 빈칸이 많아요. 이 빈칸에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쓸 건데 선생님은 이 가운데부터 해결할 거예요. 왜 가운데 칸부터 해결할까요? 왜냐면 가운데 칸은 모든 칸과 이웃하고 있어요. 가운데 칸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칸이에요. 가운데 칸의 숫자를 먼저 쓰면 옆에 있는 칸들은 그 숫자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운데 칸부터 숫자를 정해주면 다른 칸들도 쉽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칸의 선생님은 1 써볼래요. 그리고 난 후에는 이 부분 한번 해결해 볼까요? 1과 이웃하는 숫자 안 돼요. 그럼 2 써볼까요? 그 다음엔 이 부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 부분엔 2와 1이 붙어 있어요. 이웃하고 있네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 안 돼. 싸워, 싸워.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3이 들어가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1과 3이 이웃하고 있어요. 옆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1과 3은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2가 들어가야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은 맞아요. 2와 1이 이웃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이 들어가야겠네요. 칸은 그러면 1, 2, 3 이웃하지 않게 다 쓸 수 있네요. 나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선생님이 1을 쓸 거고요. 이 부분에는 서로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2를 써볼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엔 어떤 숫자를 써야 할까요? 맞아요. 2와 1이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3. 3을 써야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은 맞아요. 2와 3이 이웃해 있어요. 그럼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써야 하니까 1을 써야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은 1과 3이 이웃해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바로 2를 쓸 수 있네요. 이번엔 이 부분도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2와 1이 이웃해 있어요. 그러니까 3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요? 맞아요. 바로 3과 1이 이웃해 있어요. 그러니까 2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나도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다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이 부분부터 해결할래요. 이 부분에 1을 쓰고, 그럼 이 부분은 1과 이웃해 있네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2를 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1과 2가 이웃해 있으니까 3을 쓸 수 있겠네요. 친구들, 이 부분엔 어떤 숫자 쓸 수 있을까요? 맞아요. 1과 3이 이웃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를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다도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모두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죠? 맞아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쓸 수 없는 도형을 찾아야 해요. 자, 그럼 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라. 가운데 칸부터 채워 넣을게요. 가운데 칸에 1을 쓰고 이 부분은 어때요? 1과 이웃하고 있어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맞아요. 2도 되고 3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2를 쓸래요. 2. 그리고 이 부분은 1과 2가 이웃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웃하고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맞아요. 1과 3이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1과 2가 이웃하고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그럼 이 부분은 1과 2와 3이 다 이웃하고 있어요. 세 개의 숫자가 다 이웃해져 있는데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쓸 수 있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라는 안 돼요. 찾았다.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1, 2, 3을 쓸 수 없는 도형은 바로 라가 되겠네요. 친구들, 우리 마도 한번 살펴보고 답을 써볼까요? 마, 가운데 칸부터 1 이렇게 쓰고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은 1과 이웃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2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땐 1과 2를 이웃하고 있으니까 같은 숫자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이번엔 이 부분은 1과 2를 이웃하고 있네요.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요? 1과 3을 이웃하고 있어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맞아요. 바로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요? 2와 이웃하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1을 써볼 거예요. 자, 그런데 1이 아닌 3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2와 1을 이웃하고 있으니까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맞아요. 3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진짜 답은 라가 되겠네요. 친구들,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요, 1 먼저 안 쓰고 3을 먼저 쓸래요 라고 해도 돼요. 답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방법 말고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서 조건에 맞게 1, 2, 3을 넣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친구들, 오늘은 상황에 맞게 수를 알맞은 자리에 놓아 문장을 완성하기도 하고 선을 그어보며 방법의 가지수도 구해봤어요. 또 숫자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잘 배치하는 똑똑한 놀이도 해봤죠. 머릿속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력 영역 중에서 표 만들기와 길찾기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우리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